희색 소주가 국민주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는 도시화와 노동자들의 증가, 그 다음에 삼겹살의 시대가 1980년대 중반에 열리면서 삼겹살에는 소주지라고 하는 게 이제 희색 소주를 대유행하게 만든 결과고,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암만 해도 소맥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탄주 문화를 빼고는 술 문화를 얘기할 수 없죠. 옛 문헌에도 나와요. 술을 만드는 레시피책. 거기에 혼돈주라는 게 나옵니다. 혼돈주. 막걸리하고 소주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도 소주에다가 막걸리를 탄 거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진짜 폭탄주가 시작됐다고 보는 건 90년대. 양주에다가 맥주를 섞어서 정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였다요. 뭔가 일률적인 그 하나의 조직 문화처럼 와샥 먹고 일단 취해야 되는. 그리고 2000년도에 소주 폭탄주를 시작하면서 이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고, 젊은 여성분들이 소주 시장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폭탄주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황금비예요. 이 손가락이. 소주 한 칸, 맥주 두 칸. 그리고 가득 부으면 안 돼. 체외 충격파 파쇄수를 응용한 미세 거품 생성법. 아주 가늘게 따르는 거예요. 이 낙차에 의해서 미세한 거품이 생겨요. 누가 더 희한한 방법으로 좀 멋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좀 잘 마느냐. 반동을 이용하는 폭탄주인데 큰 잔을 맞춰서 작은 잔이 떨어지는 충성! 탄산은 사라지고 거품은 부드러운 맥푸치노. 최근에는 이게 뭐 소믈리에 못지않게 폭탄주 이벤트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정도로. 근데 실제로 가보면 재밌어요. 네, 진짜로. 빠지게 돼.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SNS,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이모 아니냐고. 폭탄주 이모. 같이 축제를 같이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손님들을 향해서 좀 뿌려주면 다들한테 난리 나더라고요. 맥주잔에 이 소주 병이 닿으면 소리가 나요. 또르르르르 또르르르. 비율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르륵 세 번. 그 다음에 맥주의 거품. 거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소주하고 완전히 이제 희석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술 못 드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오셔가지고 많이 드세요. 요거 먹어도 술은 안 취하겠다 이러다가 훅 가자.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처음에는 놀라죠. 너무 놀라고 입도 안 벌리려 하다가 안 벌리면 본인이 옷을 버린다거나 얼굴을 다 베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벌리게는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받아주세요. 재밌는데? 던질 거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어디로 던져요? 저한테요? 네네. 여러 대 드시고. 우와. 어이, 중독성 있는데. 잔 속에서 해가 뜬 데서 일출지예요. 진짜요? 올라옵니다. 네, 요거 사이드 잘. 여명이 올라오고 천천히.
진짜 어땠어요? 봤어요? 순간에 천사의 날개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옆에 한 잔 줘도 되겠어요? 아, 옆에 때, 예. 아, 이래 나누는 거구나. 아, 옆에 때보다 다 친해지겠는데? 이게 섞는 걸 좋아하는 게 약간 우리 성격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독립적인 개성이나 이것보다는 뭔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일단 섞으면 높낮이가 없어지잖아요. 빨리 취하기도 하고 빨리 친해지려고 그러고 비빔밥이 되게 되잖아요. 비빔밥. 다 비벼져서 다 같이 폭탄주가 돼버렸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강북을 휩쓸고 있던 곳이 포장마차였죠. 그죠? 포장마차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술은 막걸리를 들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오랫동안 아무리 두어도 썩지 않는 희석이 소주. 그 다음에 이동하기에 편하죠. 그리고 골목집이 많아요. 어두운 골목에 불을 밝히고 있어서 주당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사람이 뭔가 상처받고 뭐 술집에서 술 한 잔 먹거나 이래서 감정이 고양됐는데 되게 그런 장소에 지나갈 땐 혼자거든요. 혼자의 쓸쓸함이 더해져서 그 포장마차에서 위로받게 되는 거죠. 또 포장마차는 주인과 손님이 타인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멀어야 2m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서민이라는 감정의 공유도 있고. 소주 잔술로 팔았어요. 한 잔에 얼마. 그러니까 술은 마시고 싶고 돈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 병 살 돈은 없는 거예요. 잔술 따르고 난 소주병이 있었다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때는 한 25도 30도 되니까 한 잔 먹었을 때는 그 짜릿함이라는 건 상당히 그 만족스럽게 돈값을 했을 거예요.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는 힘든 사람들이 포장마차 와서 먹고 돈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진짜 없었잖아요. 힘들게 사실 저거는 반병, 잔술 한 잔, 잔술 한 잔에 100원 그렇게 팔았죠. 반병이 컵보다 따라 돌려서 컵보다 따라 준 거야. 딱 반병. 딱. 제일 좋아했던 메뉴가 돼지불고기. 한 장만 구워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석쇠 펴서 唰 굽고 있으면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해. 막 연기 나지만 그 돼지 생각해봐요. 고추장 양념에는 돼지 기름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미치겠는가. 막 매워서 그러는데 저도요 그러는 거예요. 다 시켜. 우리 때는 이미 꼼장어가 대세가 됐어요. 그 서울은 꼼장어가 이미 70년대에 주력 안주가 됐어요. 그걸 연탄불에 굽는 순간 그 향이 냄새가 어마어마했고 연기가 나고 그게 싸고 또 맛있었어요. 소주와 곰장어라고 그냥 표준이었어요. 곰장어에 소주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포장집을 가는다는 의미였거든요. 요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술 못 먹어요. 네. 옛날에는 정이 넘쳤지. 화기애애하고 뭐 그렇잖아요. 포장마차는 우리한테 되게 따뜻한 삶에 주는 어떤 마지막 온기 같은 장소였죠. I was sailing in a broken vessel. It's like a feeling lost in the limelight. But the falling. 외국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딱 위스키를 시키나 맥주 시키나 안주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영국의 첩보 영화 보더라도 펍에 가면 맥주 시키면 좀 있으면 뭐 튀김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먹고 좀 이따 싸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행 가면 펍 가서 안주를 꼭 찾거든요. 그럼 뭐 없는 거예요. 서로 당황하는 거죠.
우리는 술을 하면 당연히 음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술을 시키면 당연히 술부터 나오지만 좀 있으면 상이 쫙 깔리잖아요. 술이 있으면 당연히 음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문화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뭐 좋은 거 많이 있습니까? 예, 좋은 거 뭐 좀 많이 준비한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근데 여기는 뭐 주문하는 거 없죠? 저희들 오늘 준비한 코스로 나갈 닷지로. 내가 시장 보는 시간이 2시간도 넘어요. 천지 사방으로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씨알 얼마 좋습니까? 소주 술안주 대길입니다. 예. 이게 통영에서 이제 바로 잡아오는 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철은 굴철, 멍게철, 죽이지, 아니. 밥비 먹으면 끝났지 뭐 바로 뭐. 통영 사람들이 최고를 치는 거는 볼락, 이제 메르치, 호로렉입니다. 안 세봐서 모르겠어. 나도 헷갈려요. 하도 많아가지고. 닷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닷지놈이 뭐 서서 마시는데 그걸 닷지놈이라고 뭐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통영에 오면은 해물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있지요라고 한답니다. 다 있지요, 예, 닷지. 다 있지요. 호주가 최고로 잘 어울리는 안주가 바로 우리 한국 밥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반찬을 만나면 술이 생각나고 근사한 찌개를 만나면 아 이거 뭐 빠진 거 있다. 그게 소주 아니에요. 이 소주의 역할이 어떤 건 비리고 어떤 건 맵고 짜고 그런 각자의 음식의 맛을 소주 한 잔이 들어감으로 해서 정리를 딱 시키는 것 같아요. 비싸지도 않은 소주가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해요. 술 없어요? 네,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뭐 또 나오네. 이것도 다 해결 못 해요. 색깔이 살아있네. 마산은 통술집이 있고, 진주에 실비집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술 한 병 시키면 안주가 쫙 나왔어. 그럼 술 2병 시키면 안주가 또 몇 개 바꿔 나오고. 경남의 중요한 술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되게 오래된 조선 시대부터 있던 술집 문화예요. 그러니까 구한말의 그런 그러니까 목노집이나 실비집, 온갖 그런 술집들의 정서가 술을 한 잔 시키면 안주를 그냥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날 뭐가 나올지 알 수 없고 술 마실 때 그냥 국물을 줬어요. 주는 국을 술국이라고 했던 거죠. 술국은 원래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술 마시면 주는 국이 술국이죠. 그러다가 점차 바뀌어서 뭔가 순댓국집 같은 데 남아있는 유품처럼 남아있는 거죠. 술값 많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안주들은 반찬 개념이니까 지금도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은 무한리필로 공짜로 주는 집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술에다가 초점을 맞췄던 거죠. 이 비라는 게 사람을 좀 차분하게 만들고 좀 센치하게 만들고 막 그때 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무도 없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도 이 비 오는 창밖을 보면은 누군가 친구가 탁 와갖고 내가 술 친구를 찾고 있었네. 그러면 탁 들어와서 한잔하고 그런 분위기의 날이에요. 누군가 올 것 같은. 술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하죠? 해장하잖아요. 해장국이라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술을 먹고 다음 날 술을 깨려고 해정을 하려고 정이 술 취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다 창자를 의미하면서 해장이란 말로 바뀌어 갔는데 그게 도시 문화도 관련이 있어요. 도시에서 일이 힘들고 뭐 이러니까 다들 술 마시고 다음 날 속이 상해 있잖아요. 뜨거운 국물로 속을 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술도 또 빠지지 않게 먹고 하지만 또 일은 또 일대로 하고 그 중간에 어떤 모멘텀을 전환시켜주는 하나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해장국이다. 한국적인 효율성 추구의 한 단면이겠죠. 그러니까.
좀 일찍 술 먹고 잤는데 공복에 허하신 분들 해장하려고 오셔서 5시면 칼같이 옵니다. 늦어도 6시까지는 오시고 있거든요. 밤새도록 달리셨던 저희 고객님들이 다양한 표정으로 들어오십니다. 거의 뭐 눈이 풀리신 분도 들어오시고 뭐 부여잡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셔가지고 맑은 국을 주문을 하시고 딱 저 숟갈 딱 뜨면 이렇게 하십니다.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쪽 저쪽 다 하여튼 국물은 있어야 돼. 해장국은 무조건 시원하게. 이를테면 비타민 같은 거지. 술꾼의 비타민 같은 거. 지금 한 새벽 4-5시, 5시? 잠도 늦게 서 지금. 동지들이 안 보이지. 보통 이 시간에 이렇게 보통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 가끔 있었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술 먹을 때부터 내일 해장 뭐로 하지? 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거 병적이요. 내일 해장 뭘로 하실 거예요, 형님? 아, 내일 해장국.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다니는 해장국집 중에 가깝고, 뭐 멀고, 몇 시에 열고, 그 다음에 지도가 촥촥촥 다 데이터가 조합되는 거예요. 나만의 해장국집 2-3개는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여기는, 나 여기 대학교 때부터 다녔나? 그 용산중앙청과시장에서 1966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거의 이제 58년 된 거죠. 여기는 하이라이트는 선지지. 단순하게 피지만, 소피지만 이거를 물에 삶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삶아서 건져서 국에 넣는 스타일이 있고 옛날 스타일은 아예 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식감이 다 달라. 선지 식감 때문에 옮겨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봐도 계란찜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계속 수분이 보충되면서 이제 익히기 때문에 물에 삶은 선지보다 좀 더 부드럽죠. 예. 소 목뼈 부분이거든요. 소 부위 중에서 살밥이라는 게 굉장히 많으면서 뼈에 붙어 있는 살이다 보니 아무래도 갈비살 맛에 제일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장 시즌에 나오는 우거지가 삶으면 정말 고추냉이 냄새가 가게 온통 진동을 한다. 근데 그때 나온 우거지를 했을 때가 사실상 해장국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사골 육수를 내고 된장을 넣고 이제 끓여요. 내 해장국이 쟁반에 받쳐서 나올 때 그 모습, 위에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면서 울렁거리던 속이 약간 가라앉기 시작해요. 위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맛에 술 먹고 오는 거야. 정말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씹으시면서 계속 굽습니다. 끊임없이 넣으십니다. 단백질이 온건히 녹아있는 국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 국물이라는 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위장이나 장 보고도 가만히 있어봐 하고 쑥 달래는 것 같아. 우린 말아야 돼. 나는 마른 스타일이라 이게 따로 먹으면 국물이 진한 맛으로 먹긴 하지만 막 이렇게 입안 한가득 먹는 맛은 없고. 잡뼈. 요게 또 사람 기분을 굉장히 많이 좌우해. 고기가 좀 많이 붙어있으면 오늘 뭔가 괜찮은 날인데 그러고 뼈에 붙어있는 이거 막 있잖아요. 그걸 한참 끓이면 콜라겐이 녹으면서 쫀득해져요. 해장국 국물로 졸인 갈비찜 버전이랄까? 오늘 하나 더 들었네? 이러면 오늘 운수 좋은 날이. 소주 한 병만 주세요. 근데 해장국은 사실 지역의 특산물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 곰치 나오는데 보면 곰치 신김치 넣고 곰치국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 북어국 같은 경우는 해장국 먹는데 북어국은 확실히 북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 충청도 쪽으로 오면 안에 내륙 쪽에는 어쩔 수 없이 강 쪽에서 나오는 다슬기 또 유명하잖아요. 다슬기에 끓였을 때 나온 파란 국물이 그렇게 간에 좋대요. 그래서 간 안 좋은 분들이
그 일부러 다슬기 고아서 약으로도 드시고 하잖아요. 야, 맛있겠다. 맛있겠네. 그래서 술도를 많이 먹지요 뭐. 이게 수치에 좋다고 하니까 남자분들이. 각 지역의 주당분들이 그 귀신같이 찾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자, 오케이. 다 됐습니까? 해장술을 먹어야 되는데, 올리에 이쁘게. 이제 손이 확 굴려서 이제 살 것 같아요. 과학적인 것 같아요. 전주도 콩나물국이래. 지금 콩나물 끝부분에 아스파라긴산이 엄청나잖아요. 뿌리 쪽에 많으니까. 한 숟갈 딱 국물 마시면 어제 소주로 완전히 뒤집어진 속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복국 유명하죠. 돈이 많이 도는 그런 도시 지역엔 술 문화가 많고 술 문화가 센 곳은 해장국이 당연히 세죠. 부산 복국을 유명하다고 했던 건 집에서 끓일 수 없는 요리였어요. 왜냐하면 까치복, 밀복 이런 거 손질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복을 어떻게 처리해요. 먹으면 죽는데. 그런 선술집에 사가서 그 사람들 잘 손질하니까 손질해서 국 끓이는 거죠. 이거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깹니다. 해장하시러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망설이십니다. 에라 모르겠다. 여기요, 소주 하나 주세요. 결국은 해장국이라는 건 우리 술 문화에서 생겨난 거죠. 그게 소주가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술이라는 것은 음식 문화의 최정점이고 희석식 소주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나라 희석식 소주가 정말 대단한 술이면은 분명해요. 산업화라는 거를 그 안에 다 담아놓은 술이에요. 늘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고 그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면서 또 퀄리티는 어느 정도 또 보장을 해주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생명력이 이어지는 거고. 인류 역사상 술은 정말 많은 역사를 같이 해왔지만 특히 소주라는 단어는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 그 힘들었던 시기를 같이 했던 대표적인 술이 소주기 때문에 하나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소주한테 고백하고 소주가 우리를 또 위로해주고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지만 소주처럼 또 한 시대를 그렇게 함께 달려온 술의 종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50여 년 동안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와서 우리는 해장하고 해주고 그런다고요.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해주고 그런다고요. 많이 모일 때는 한 20여 명까지 모이고 그랬는데 3명 남았어요. 이제. 이 셋이 얼마 동안 유지될지 우리가 지금 제일 그게 걱정이라고. 사실 소주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진짜 딱 한마디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